천지개벽 TV.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금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걸 순서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이 국민 99%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과 통합당 인기가 통합당이 앞섰다. 나라 살림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 실업자가 100만이 넘었다. 21년 만에 최악의 상태이다. 태양광 사태로 인하여 5년간 키운 인삼 쑥밭되었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 뒤엎다가 홍수 놓친 문정부. 문정부 들어 아파트 값이 7억에서 10억이 올랐다.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봉의 시사주간 팩트. 첫 번째로 동아일보 8월 12일자에는 신문인데, 대통령이 국민 99% 심기 거스르고 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집값 잡는 신용만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 못 시킨다. 세 번째로 이게 우리가 정책 비판하는 이유고, 집값, 전세값 대란 정권 무능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흘러가는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당은 지지율이 몇인가? 통합당은 36.5%이고 민주당은 34.4%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가지로 나와 있다. 어떤 신문에는 33%, 어떤 신문에는 32%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정말 34%도 33%도 인정하고 대통령 인기도 엄청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건 문화일보 8월 10일자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가 많이 떨어지냐, 지지도가 떨어지냐? 그것은 대통령이 표밭인 호남에서 11.5%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거기서 98%, 90%가 넘었는데 거기서 11.5%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인기도 하락세고, 또 대전, 청주, 충청, 세종 세 군데서 5.6% 빠져가지고 엄청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떨어진 거하고 함께 뭐가 있냐면, 나라 빚은 적자는 얼마냐? 110조입니다. 110조 5천억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최악의 적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뭐한다?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살림이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부에서 긴급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 실업자가 몇이냐? 제가 100만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113만 명입니다. 21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남기 경제부 장관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안정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코로나 때 취업을 못해서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 65%가 부동산 정책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 문화일보 8월 14일자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18%입니다. 향후 1년 집값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8%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일보 8월 14일자 나온 신문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데 정부는 자꾸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뜻대로 가고 국민 뜻대로 간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읽어서 바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대법 부작용 숙출하는데 또 참여연대가 끌고 가는 정부. 어떻게 정부가 참여연대 단체한테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슬픈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화일보 4일자나 14일자 나온 건데 이 자체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런 단체한테 끌려가는 정부가 됐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 뭐하고 정부에서 이런 사람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마음에 맞춰서 잘하는 것이 꿀바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하고 다 바르게 간다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을 돈을 주지 않습니까? 금리 주지 않습니까? 그걸 뭐 하루에 뚝 떨어져 가지고 그걸로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민주당 시의원이 부산에서 종업원을 어깨동무하고 TV에도 나왔는데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아들들이 3명이 나와서 그걸 봤답니다. 이 사람 민주당인데 뭐 민주당 탈당한다고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원도 그만둬야 된다고 합니다. 시의원도 사표를 내야지 그 자격이 있습니까? 대내대 여자나 만지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도덕성이 타락한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람 탈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재미까지도 민주당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뭐라고 생각한다? 더듬어당이라고 합니다. 왜? 여자하고 사고 나면은 민주당 아닙니까? 이거 한두 번입니까? 이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민주당을 더듬어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구의원부터 시의원, 국회의원, 정부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터지면 국민들은 이제는 완전히 등 돌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반발, 출사표 들끓는 검사들. 추미애 장관이 검사들 인사이동을 싹 이번에 시켰습니다. 검사장까지. 그런데 그게 잘못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서 사표도 냈습니다. 또 실무총괄 법무부 검찰과장이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정식으로 했는데 이때 추미애 장관은 어디 가셨냐면 여러분 휴가 가셨답니다. 5일 동안. 그래서 지금 일을 벌어지는 거 거기서 전환을 받고 있겠지만 그러나 원칙이 무너진 인사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큰 일을 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알고 또 법무부도 앞으로 바른 방향으로 잘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조선일보 11자에 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 씨. 이 사람이 운동권 대부입니다. 미문학 사건에 이 사람이 주종자입니다. 그 다음 새천년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출마 한 번 했고 또 열린당으로도 출마를 했는데 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양광열에 서울시장하고 거래가 있다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고려대 82학번인 그는 전국학생총연맹 조직위원으로 결성된 민족통일, 민주항쟁, 투쟁, 민중해방투쟁위원회 3m 위원장을 맡아 1985년 5월 서울 미문화 청거사 등을 주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먹고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 친구들이 386 세대가 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너무나 남용해서 몇 번 신문에 나더만 결국은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조선일보 8월 10일자에 난 겁니다. 이번에 홍수가 크게 터졌습니다. 호남도 터졌고 뭐 전국으로 다 터졌지 뭐 어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남 수해 현장에 달려간 통합당, 이 통합당이 대구나 부산 강자인데 제일로 표가 안 나오는 적지역 호남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다녀오는 것만 아니라 일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닦아주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지율을 6%가 향상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에게 뭔가를 바르게 보여주면은 그 팀은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거 원합니다. 사진 찍어 오는 거 반대입니다. 와서 수제 미는 거 돕고 일을 했을 때 효과가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양광 산사태에 5년간 가꾼 인삼밭이 그냥 쑥밭이 돼버렸습니다. 왜? 물만 들은 것이 아니라 흙탕물까지 같이 들어가지고 뭐 됐다? 완전히 삶이 불어 터져가지고 버리버렸다. 흙탕물을 그냥 조져버렸어. 그래서 5년 길른 밭이 이 뚝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쑥밭이 됐다고 합니다. 태양광에. 이 산을 깎아서 나무를 다 비니까 비가 조금 오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뚝이 무너져가지고 흙까지 그 진흙까지 같이 와서 인삼밭 5년 길른 것을 쑥밭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거 인삼은 5년씩 길러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5년간 정성을 들여서 길렀는데 홍수로 태양광열 뚝 무너져서 흙탕이 돼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봐서 속이 상하게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홍수 피해 연 3,200억 이번에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4대강 사업 뒤엎다가 홍수 놓친 문정부. 이거 문화일보 8월 10일자에 나온 겁니다. 4대강 지적을 하다가 잘못됐다고 하려다가 이번 정부 문정부에서 홍수 나는 것은 늦게 관련해서 터졌다는 것입니다. 크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이 도대체 뭐냐? 그걸 말씀드린다면 간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다 그 댐 속을 깊이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옆에다 물이 많으니까 뭐요? 물이 나갈까봐 볼을 세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잠길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이고, 또 태양광 사업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모퉁이를 깎아서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쭉 해놓는 것이 태양광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쩌다? 비가 오면은 뚝이 무너지면 뭣도 나와?
나무를 다 베어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진흙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나와서 인삼밭이 쑥밭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태양광 뚝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업부와 산림청 태양광 사태 실태 조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다 한 다음에 나가면 뭡니까? 뻔한 거지. 산 중턱에다 깎아서 태양광을 해서 홍수 나면은 자연적 그게 뻔뻔하는 거 아닙니까? 일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번에 홍수 났을 때 뭘 잘못해? 수문을 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피해자가 많다고 해서 지자체 10곳에서 수자원에 보상 청구를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주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부가 3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7억에서 10억으로 주택이 뛰었습니다. 7억에서 10억, 문정부 들어 무섭게 뛴 서울 아파트값.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 3억이 뛰었다고 보시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민들은 어떻게 다 전세 얻기 힘들고 월세방 시대가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주택이 시간 가면 그대로 당장 방을 못 얻는데 어떻게 시간 가고 뭐 필요 있습니까? 전세값이 3억에서 보통 2억 3억 주면 전세를 얻었는데 지금은 5억을 줘야 하는데 서민한테 5억은 얼마?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2억을 한 달 두 달에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정부는 일관성이 없다. 동아일보 8월 10일 사설이 이렇게 됐습니다. 원칙도 일관성도 이런 부동산 정책 땜질들이 이거 동아일보 사설이 나온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땜질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청사진이 있어가지고 바르게 가는 길을 내놔야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뭐 11% 올랐다 그런 말 하지 말고 52%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11% 통계 뭐 어떤 통계만 믿는다. 그러면은 그 통계에 어떻게 돼서 11% 올랐다는 이래 말을 대야 할 거 아닙니까? 원칙을. 그냥 11%, 52% 올랐는데 11%라고 하면서 우기면 됩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다음, 부동산 프로. 국민들은 부동산 이 얘기만 나면 우울증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울증. 답답해서. 청와대에서 그걸 모르니까, 정부에서 그걸 모르니까, 민주당에서도 모르고. 무주택은 좌절하고 집 살 힘이 없으니까. 왜? 어떻게 10억, 20억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또 융자도 안 해준대, 10억 넘는 건. 강북에도 지금 다 아파트가 10억 넘습니다. 그런데 집을 살려면 주택에 금융에서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닫아놨지 않습니까? 또 1주택자는 한숨만 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다. 9억, 10억 넘어가면 28만 원 내던 세금을 123만 원을 내야 되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28만 원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분노해 있습니다. 왜? 엄청 많은 금액을 내라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노원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여의도에서 롯데에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비 오는 무중에도 외치고 거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정부에서 또 11%를 다 14%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부동산 본부장이 말했어요. 그러면 14%의 근거를 가져와라. 우리는 52% 올랐으니까. 그러면 14%에 올른 근거를 어떻게 못 가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 14% 올랐다고 말하는 거야. 왜 근거를 못 갖다 줍니까? 지금 이 판에. 나라가 지금 뒤숭은 판에. 그 다음, 매일신문 10월 13일 날 나온 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목포 투기 손혜원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형을 받습니다. 나 이거 처음 봤습니다. 실형인데 어떻게 나와서 받. 그 다음에 손혜원이가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국회의원 때 내가 만약에 법을 어겼다면 형을 받으면 뭐 한다? 재산 다 나라한테 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이 1년 6개월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라에다 내놓는 수뿐이 없습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북한 겁니다. 홍수로 난리가 났는데 김정은이가 뭘 해줬다? 북한에 쌀과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주민들이 김정은에 고맙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 이 공장을 인천에다가 1조 7,400원을 투자해서 세계 제일 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도 정부에서 잡고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셔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청와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천지개벽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